안녕하세요. 비트코TV입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는 그냥 금리 때문입니다. 유동성 때문입니다. 이런 뻔한 이야기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하락을 블록체인 구조,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의 수급 메커니즘까지 엮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깊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하락에는 분명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낙폭도 크지만 그보다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랐다는 점. 둘째, 블록체인 위에서 돈이 이동한 방식이 이전과는 꽤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은 원래 변동성이 큰 자산입니다. 오를 때도 과하게, 빠질 때도 과하게 움직이는 자산이죠. 하지만 이번 하락은 단순히 차트가 과열이었으니까 조정이 왔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온체인상에서 고래들의 물량이 움직였고 코인을 쌓아가던 상장사와 펀드, 이른바 DAT 기업들의 매도가 나왔고 파생상품 거래소에는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쌓여 있었고 여기에 단기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짧은 시간에 압축된 폭락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블록체인의 장점이 하나 드러납니다. 우리는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누가, 언제, 얼마나, 어디로 이 돈을 보냈는지를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데이터를 쪼개서 보면 대략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아주 싸던 시절부터 사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전통 고래들, 상장된 기업 펀드, ETF 같은 뉴 고래들, 그리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새우들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7년 이상 된 오래된 지갑들에서 1억 달러, 5억 달러 단위의 대규모 이동이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 사이에 집중적으로 포착됐습니다. 이건 대부분 고점 근처에서 차익 실현한 고래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2024년 말에 강하게 들어왔던 기관 DAT 물량은 2025년 들어서부터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11월 이후에는 일부 구간에서 순유출, 심지어 음수 전환까지 나타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싸게 오래 들고 있던 전통 고래들은 10만 달러 근처에서 꾸준히 매도를 쏟아냈고 그 물량을 받아주던 뉴 고래, 즉 DAT와 ETF 세력이 최근 들어서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차트만 보면 그냥 30% 하락으로 보이지만 온체인으로 보면 이건 고래 세력들의 사이클이 바뀌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뉴 고래들이 멈췄을까? 여기서부터는 블록체인 밖 전통 금융 이야기로 잠깐 나가야 합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미국 단기금융시장에서는 SFR, 레포금리 같은 단기금리 지표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안 된다 싶은 구간까지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일본의 금리 이슈, 관세 문제, 국채 대량 발행 부담까지 겹치면서 현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해진 상태였죠. 이런 환경에서 헤지펀드나 DAT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은 단순합니다. 올해 나스닥, AI, 메가텍에서 이미 수익 많이 냈고 코인에서도 고점 부근까지 수익을 봤다. 단기 자금 시장이 이렇게 빡빡한데 일단 현금부터 좀 확보해두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DAT 기업들이 들고 있던 비트코인 일부를 시장에 내놓고 ETF를 통해 들어왔던 자금 중 일부가 빠져나가고 스테이블 코인도 현물 거래소보다는 파생상품 거래소로 더 많이 흘러들어가면서 레버리지 증거금으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즉 우리가 체인 위에서 보는 숫자들 뒤에는 체인 밖에서 움직이는 단기금리, 레포, 정책이라는 압력이 같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블록체인이 만든 새로운 리스크도 겹쳐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만들어낸 건 단순히 코인 하나가 아닙니다. 달러를 블록체인 위로 옮긴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 코인, 코드로 돌아가는 은행 증권사, 디파이, 10배, 20배, 레버리지로 베팅하는 파생상품 거래소.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고 전통 금융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돈이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최근 몇 달간 나타난 특이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현물 거래소로 들어가는 스테이블 코인은 줄어들고, 즉 실제로 코인을 사는 돈은 줄어드는데 파생상품 거래소로 들어가는 스테이블 코인은 늘어납니다. 레버리지 베팅, 선물 포지션 증거금은 오히려 많아지는 거죠. 선물 미결 제약정, 즉 OI는 높게 유지됩니다. 작은 충격만 와도 연쇄 청산이 터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상태에서 관세 이슈 한 번, 특정 디파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 한 번, 단기금리의 급등이 한 번만 섞이면 블록체인은 신속한 결제 인프라에서 신속한 청산 인프라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립니다.
이번 하락은 바로 그 전형적인 모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온체인 분석에서 자주 언급되는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현 가격, 그리고 델타 프라이스라는 지표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실현 가격은 사람들이 실제로 코인을 옮기면서 이 가격대에서 매입해서 들고 있다라는 걸 평균 낸 기준선이고, 델타 프라이스는 역사적으로 거의 깨지지 않았던 강한 지지선에 가까운 사이클 바닥 구간을 추정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계산상 델타 프라이스는 대략 45,000에서 43,000달러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과거 사이클에서는 이 레벨이 장기 사이클에서 진짜 바닥 역할을 했던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표가 바닥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그 가격까지 내려간다가 아니라 그 아래로 더 내려간다면 과거 기준으로는 거의 오버슈트, 즉 과도한 공포 구간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번 하락은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예전처럼 3개월 횡보하면서 천천히 바닥 확인 후 상승, 이런 전통적인 패턴만을 기대하기보다는 짧고 강한 공포, 급락 이후 변동성 축소, 생각보다 빠른 기술적 반등, 이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고래들이 이렇게 팔고 있는데 비트코인 이제 진짜 끝난 거 아닌가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통 고래들의 평균 매입 단가는 여전히 매우 낮습니다. 3만 내지 4만 달러대에 쌓인 물량이 많고, 이번 사이클에서 10만 달러 부근은 너무 많이 오른 구간에서의 차익 실현에 가깝습니다. 과거 사이클에서도 고래들은 반감기 전후 고점에서 한번 털고 다음 공포 구간에서 다시 모으는 패턴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고래가 판다는 비트코인 끝났다가 아니라 고래가 판다는 이번 사이클에서 이 친구들은 수익 실현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습니다. 고래들은 늘 비싸지면 팔고 공포가 오면 다시 사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대부분 그 반대 위치에 서 있다는 거죠. 여기에 블록체인의 미래 리스크와 중장기적인 이슈들도 함께 보고 가야 합니다. 블록체인의 본질적 가치는 누구도 거래를 멈추게 할 수 없고, 어느 한 중앙은행, 정부, 회사가 마음대로 계좌를 동결할 수 없고, 검열에 저항하는 언터처블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이 특성 덕분에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라는 자리를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이슈들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겁니다. 양자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오래된 지갑, 옛 암호 알고리즘을 쓰는 주소들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각국의 로컬 통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약해질 수 있다는 점, RWA, 사모신용, 디파이가 결합하면서 2008년과는 또 다른 형태의 금융 리스크를 온체인에서 만들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함께 지켜봐야 할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가 봐야 할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온체인 수급입니다. 고래 지갑의 순포지션 변화, 거래소로 유입되는 비트코인 물량, 실현 가격, 델타, 프라이스 주변에서 가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꾸준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둘째, 스테이블 코인과 레버리지입니다. 현물 거래소로 들어가는 스테이블 코인과 파생상품 거래소로 들어가는 스테이블 코인의 흐름, 선물 미결 제약정, 강제 청산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누적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매크로와 정책입니다. 단기금리, 레포금리 같은 지표가 안정되는지, FOMC, BOJ 등 주요 중앙은행이 긴축에서 완화 쪽으로 스탠스를 바꾸는지, 미국, 일본, 유럽의 유동성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진정되기 시작하는 순간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분위기를 바꿔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전략 관점에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더분들은 지금 구간을 떨어지는 칼날 구간에 가깝게 보셔야 합니다. 바닥을 한 번에 맞추려 하기보다는 변동성이 줄고 바닥 패턴이 만들어지는지 확인한 뒤 접근하시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중장기 투자자라면 3년 이상을 보고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바라본다면 지금과 같은 공포 유동성 조정 구간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의미 있는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3번, 5번 이상으로 나눠 들어가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고래와 뉴고래의 수급 변화, 스테이블 코인과 레버리지 구조, 온체인 쌍델타 프라이스와 지지 구간, 그리고 블록체인 양자 컴퓨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구조적 변수들까지 묶어서 이번 하락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가격만 보고 있으면 이 시장은 끝없이 불안하고 끝없이 무섭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이라는 인프라, 온체인 데이터,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을 함께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완전히 무너지는 시장이 아니라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복잡한 조정 구간이라는 걸 차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구간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시야에서 나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 TV였습니다.